오늘도 백음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좀 정리해 볼 이 대법원 판결은 따끈따끈합니다. 지난 수요일 8월 12일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인데 좀 군인들이 관심이 많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 장소에서 하급자가 상관에게 험담을 했을 때 이게 과연 불법일까? 근데 이 대법원 판결은 상관 모욕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난 거잖아요. 네. 이 사안을 좀 어떤 사안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사안은 우선 육군 상병으로 복무 중이었던 당시 그 윤 씨가 예. 당시 근무지인 국군병원 외래 진료실에서 이제 후임병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자기 그 소속 본부 근무 대장의 모 대위와 모 상사에 대한 불만을 아주 큰 소리로 한 10분간 말한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 대화 내용은 뭐 왜 맨날 우리한테만 이런 표현 써도 돼요? 땡땡이야, 뭐. 땡땡이야, 예. 짜증나네, 뭐 예. XX. 좀 욕설을 한 거죠. 욕설을 그냥 했는데 그 면전에서 한 건 아니고요. 이 당시 이제 병원 진료를 받으러 왔던 다른 부대 원사가 그 이제 얘기를 듣고는 바로 소속대에 신고해서 예. 그렇게 이제 욕설을 했던 그 윤 씨가 상간 모욕죄로 기소가 된 거죠. 그런데 군 형법상 이 상간 모욕죄라는 그 제명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군 형법 제 64조 1항은 이제 상관 면전에서 그 모욕한 경우에 이제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요. 예. 이제 64조 2항이 이게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상관이 아예 없는 장소라 해도 공개적으로 이 상관을 모욕하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모욕한 여러 형태를 이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64조 2항이 굉장히 강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이 문제된 게 예. 바로 제 64조 2항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상관 모욕죄로 기소. 그러니까 이제 바로 상관이 있는 상태에서 군인의 경우입니다. 상관이 있는 상태에서 면전에서 이렇게 뭐 욕설을 한다든가 모욕을 하는 경우는 바로 처벌이 되고요. 네.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남들이 다 들을 수 있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경우도 네. 처벌이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이제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2심에서 이제 유죄에 해당되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요. 대법원은 이걸 이제 인정한 건데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유는 좀 뭘까요? 네, 우선 이 모욕죄 구성 요건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이 모욕죄라는 것은 형법상 일반 모욕죄도 있고요. 여기는 군 형법상 상관 모욕죄인데 그 이제 같이 유사한 것이 이제 있고 약간 차이점도 있지만 모욕죄 기본적으로 모욕죄가 되려면 사람이 욕을 한다 해서 다 형사처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욕을 했을 때 이걸 형사처벌하는 구성 요건이 모욕죄 구성 요건입니다. 그것은 공연성이 있어야 되고 이제 피해자가 특정돼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은 다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세 번째가 이제 모욕성이 있냐 이건데 바로 어떤 언어가 이 언어를 경멸적 언어를 사용을 했을 때 뭐 욕을 했을 때 이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 그 표현에 해당이 되느냐. 이게 좀 어렵네요. 이게 핵심이에요. 모욕성. 예. 예, 그래서 다소 무례하고 뭐 좀 약간 욕설했다 해서 무조건 다 이게 모욕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 표현 행위냐.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까 제가 뭐 땡땡이 처리하고 우리는 이제 말씀은 안 드렸지만 평소에 좀 불만이 있으면 이런 표현을 우리 흔히 써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군대에서 자기 이 상사에 대한 어떤 불만을 그 이제 표현을 한 거 아니에요, 하급자. 남들이 들을 수 있게. 네,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좀. 예. 네, 듣든 말든 이제 신경 안 쓴 거죠. 한 10분 정도 얘기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했네요. 좀 큰 소리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1심에서는 이제 표현을 이건 경멸적 표현이라 보기 어렵고 이것은 이제 그 상사 간부 어떤 조처를 했는데 그 사람의 어떤 행위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니까 이것은 이제 경멸적 표현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무죄를 내렸는데 예. 왜 이제 항소심과 대법원은 다 이게 상간 모욕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이런 표현을 그 간부에 대한 그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모욕죄 구성 요건의 세 번째 네. 이 모욕성에 이 부합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금고 4개월의 승고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이제 승고유예 판결도 유죄는 유죄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대법원이 이 상간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저는 좀 더 이거를 들여다보고 이건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안입니다. 일단 뭐 저기 변호사님의 또 의견은 나중에 좀 더 네. 설명을 듣고 그러면 이제 2심에서는 유죄에 해당하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네. 근데 선고유예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생소해요. 예. 선고유예야말로 이제 우리가 벌금형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선고유예가 형의 선고를 해야 될 경우에 선고를 유예를 예. 이제 선고를 안 내리고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되는 것으로 보는 제도인데요. 예. 이것은 1년 이하 징역형 금고 등 이렇게 가벼운 어떤 그렇게 선고할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참작해서 이제 선고유예 그 판결을 내리면 기본적으로 2년이 지나면 다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선고를 좀 이제 미뤄두면 그 미뤄둔 기간만큼 시간이 지나면 그냥 없어지는 게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유예 기간 안에 또 다시 무슨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면 그건 다시 또 처벌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선고 유예 기간 동안은 좀 근신하고 자중해라 이런 의미군요. 예, 집행유예랑 조금 다른데 역시 비슷하기도 하죠. 선고 유예 기간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이제 변호사님 의견을 이제 슬쩍 또 얘기를 미리 해주셨지만 이제 군형법상 이제 이 상관모욕죄 대상이 되는 좀 범위가 좀 지나치게 넓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예. 이를테면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경우도 이 상관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고요. 그렇다 보면 뭐 옛말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언제든 뭐 안 보이는 데서 뭐 비판 또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자칫 상관모욕죄를 모두 처벌을 받게 되면 특히 뭐 군인이라고 하는 약간 특수 신분이긴 하지만 좀 인권 차원에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지적되어 오고 있는데요. 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처벌이 안 돼야 되는 건데 예. 이 상간모욕죄에 따르면은 그렇게 혼자서 욕을 했는데 큰 소리로 예. 지나가던 누군가가 듣고 또 그거를 신고하면 또 그게 상간모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해요, 요게.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군인들의 표현의 자유 어떤 이런 것이 너무 지나치게 제약이 되는 거 아닌가. 예. 이것이 이제 사실은 2013년도에 이미 이 상간모욕죄 이 구성 요건에 대해서 위헌성에 대해서 다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안은 그 당시에 현역 군인 신분이 대통령을 좀 조롱하고 모욕하는 글을 SNS 지속적으로 올린 거예요. 예. 이제 그것으로 이제 상간모욕죄로 기소가 되고 이제 처벌을 받게 됐는데 그때 이거 위헌 군인의 아닌가. 입장에서는 최고 상관자가 이제 대통령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대통령이 과연 상관이냐 이제 이것도 다투었으나 뭐 대통령은 이제 이 군형법상 대통령은 원래 헌법에 군 통수권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상관으로 다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군형법의 이 상관의 범위 개념이 굉장히 넓어요. 뭐냐면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지는 사람만 그건 당연히 상관인데 예. 그 명령 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그냥 계급이 상위 계급자나 서열이 상위 서열자는 무조건 상관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여기 이제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직속 상관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직접 네. 명령을 받는 이 지휘 체계를 이제 직속 상관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제 상관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견해죠. 예, 그리고 이제 군인 신분만 사실은 이 군형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역 군인 이외의 군무 사관 생도나 소집 중인 예비역, 보충역, 전시 근로역까지도 예. 이 소집 중에는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비군도 적용되나요, 그러면? 그럼요. 소집 요건 중에. 좀 문제네요. 그게 소집 중에. 그러니까 누가 뭘 요구를 군 하면 제대하면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훈련 중에 만약에 누군가가 막 욕을 큰 소리를 했다, 들었다, 예, 그거 신고하면 그냥 또 군형법이 적용된다는 건. 저도 뭐 예비군은 그만뒀습니다. 과거 예비군 훈련 가면 불만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도 걸릴 수 있는 거네요.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불만인데 그냥 단순히 불만이 아니라 조금 약간 왜 욕설을 좀 섞은 얘기를 하면 바로 이게 모욕죄인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사안에서 왜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 내린 이유가 뭐냐면 예. 결국은 이게 그 헌법에서 이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강조하고 있고
이게 효과적인 국방 정책 실현 방안이나 군인 개인의 정치적 표현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게 군 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다. 그로 인하여 군 조직의 위계 질서와 통수 체계가 파괴될 위험성이 커서 이를 일반 예방적 효과가 있는 군형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이게 표현의 자유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상관 모욕죄의 이 조항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내릴 때는 이것은 그냥 위헌은 아니고 그대로 이제 판결을 할 때 이거를 좀 더 엄격히 판결을 해라. 예를 들면 단순한 결례나 무례의 수준 정도는 이렇게 모욕죄를 보지 않고 예. 이게 판결할 때 적절히 이걸 엄격히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예.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이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 온 입장에서 보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좀 더 이 세련된 현실적인 좀 판단을 좀 다시 내려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너무 포괄적이다 보면 이런 부분이 또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대법원 판결과 시사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255님, 백음자 변호사님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예, 백음자 변호사였습니다.